대해서 어떤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트로덕션을 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외과니까 이제 외과에 대한 주로 이제 수술에 대한, 그러니까 간암의 수술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후반부에 잠깐 이제 내과적인 치료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여기 학생들이니까는 아직 좀 정확히 모르는 것도 많고, 그래서 기본적인 걸 이제 교과서적인 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깊이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간암은 이제 B형 간염이 가장 많죠, 원인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든지 뭐 중국이나 동양에 이제 많은 이유가 우리 B형 간염이 굉장히 이제 동양에 많잖아요. 그래서 한 50% 정도 되고, 최근에는 C형 간염이 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유는 이제 마약 같은 거를, 옛날에는 이제 전쟁,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C형 간염이 많은데, 그 얘기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전쟁하면서 이 사람들이 막 진통제 같은 거를 막 맞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걸로 통해서 C형 간염이 이제 많이 퍼지고, 또 하나는 이제 수혈을 하면서 이제 잘 모르고 이제 수혈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HCV가 이제 많이 걸리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HCV가 줄고 HBV가 이제 조금씩 느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세대는 많이 태어나자마자 많이 백시네이션 같은 걸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성 간염이 별로 없기 때문에 HBV는 거의 이제 없어질 것 같고, 주로 이제 서구와 같이 이제 HCV라든지 여기 얘기는 이제 알코올 같은 것 때문에 간암이 많이 생기는 그런 게 맞을 것 같고, 그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들이 있죠. 그래서 이건 양은 환자는 많지 않지만 메타볼릭 디지 때문에도 이제 간암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스테로이드 같은 것 때문에도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인 때문에 이제 간암이 주로 생길 수 있죠. 주로 간암은 오게 되는데 침묵의 장기라 그래요. 간은. 그래서 끝까지 갈 때까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나중에 발견이 돼서 처음에는 잘 몰라요. 모르고 있다가 그냥 배가 좀 불편하다. 뭐 그다음에 좀 소화가 안 된다.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와서 보면 거의 뭐 어드밴스 말리그런시로 이제 발견이 되는 게 많고, 그다음에 뭐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디컴펜세이션이라서 아사이티스 같은 게 생기고 복수가 생기고, 이제 뭐 헤파티코마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증상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오게 되면 이제 아주 뭐 말기가 되는. 그래서 B형 간염이 있거나 자기가 술을 많이 먹거나 그러면은 본인이 이런 증상이 생기기 전에 빨리 가서 진단을 받아야지 치료를 잘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좀 드물지만 또 이런 것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터져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간암이 큰 경우에 뒤에도 나오지만 퍽 터져가지고 헤모페리토늄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응급실에. 그런 경우도 있고, 갑자기 황달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 이제 암이 커져가지고 담도를 막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담도에서 이제, 아니, 간암에서 피가 나는데 그게 피가 담즙으로 나오죠. 그게 헤모빌리아라는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잘 모르게 열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간암에서 여러 가지 그런 사이토카인 같은 게 나와가지고 제너럴 위크니스 같은 거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심텀으로 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증상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늦게 발견된다. 진단은 잘 아시겠지만 초음파 가장 쉽죠. 그러니까 밖에서 그냥 너인베이시브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은 있는데, 이런 간암은 지금 굉장히 간이 깨끗한데 뒤에 나오겠지만 간경화가 막 심한 환자들은 초음파에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6개월마다 한 번씩 초음파를 계속 했는데도 간암을 발견이 못하고 나중에 이렇게 커진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초음파가.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게 가끔가다 CT나 MRI로 해서, 그건 좀 더 정확하거든요. 물론 이제 레디에이션을 써야 되고, CT 같은 경우는, MRI 같은 경우는 가격이 무지 비싸거든요. 뭐 50만 원에서 60만 원 줘야 되고, 근데 초음파는 뭐 10만 원, 20만 원 되니까 이제 싸니까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 진단을 확실히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그래서 CT나 MRI로 해가지고 좀 더 확실하게 진단을 해야 된다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뭐 다른 뭐 펫CT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는데 그게 자주 하는 검사는 아니고 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로 진단을 대부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진단에서 피해 검사에서 알파 피토프로테인인데 뭐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것도 대부분의 다 암에서 이제 나오긴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알파 피토프로테인이 안 올라갔다 그래서 간암이 이제 뭐 괜찮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 올라가는 암이 한 4분의 1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그래서 안심할 수는 없고, 근데 대부분의 이제 메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알파 피토프로테인 올라갔다 그러면 거의 간암으로 확진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알파 피토프로테인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높은 사람들이 수술하고 나면 이제 치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간암의 이제 알파 피토프로테인 마커가 쭉 떨어져요, 실험에서. 그러다 다시 이제 자라는 경우, 이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리커를 의심하는 거죠. 그렇게 팔로우업 할 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니터링 할 때 나중에 리커런스 모니터링 할 때 이게 중요하고, 보통 이제 400 정도 이상이면은 거의 뭐 확진이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20 나노그램 정도 이하는 정상으로 이제 보고, 그렇게 주로 알파 비토 프로테인을 많이 보고 있고, 여기 적지는 않았는데 최근에는 피부카2라는 것도 이제 검사를 같이 해서 두 개를 같이 비교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마커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 이렇게 어베러하게 쓰는 거는 별로 없고, 주로 이제 알파 피토 프로테인이 많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하세요. 그냥 편하게. 너무 힘들면은 서로 힘드니까 편하게. 스테이징은 그때 누가 질문을 했었는데, 다른 뭐 위암이나 대장암이나 이런 암들은 그냥 TNM 스테이징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튜머하고 노드 메타하고 그 다음에 메타 전신 메타 이런 것만 보면 되는데, 이 간암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시로시스가 같이 동반하죠. 그래서 환자가 죽는 게 튜머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지만 시로시스에, 그러니까 간경화의 합병증으로 죽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베릭스 브리딩이라든지 헤파틱 페일리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죽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수술은 잘 됐는데 리버 페일리어가 와가지고 환자가 죽는 경우, 그거는 암 때문에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스테이지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뒤에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로 된 스테이징은 HCC는 없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 펑션, 리버 펑션까지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디지즈 익스텐티도 중요하지만 시로시스의 익스텐티도 중요해서 두 개가 같이 동반되는 그런 스테이지를 많이 얻고 있거든요. 제 뒤에 다시 얘기할 거니까 그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CT나 이런 거로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뭐 딴 데 전이가 돼 있는지 뭐 다른 암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CT 찍고 체스트 찍어서 럭메타 같은 거 확인하고, 루틴으로 본 스캔 하진 않지만 뭐 백페인이 있다든지 어디에 뭐 이렇게 뭐 익스트리미티가 아프면 본 스캔을 해서 본 메타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브레인 메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검사를 하죠. 스테이징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스테이징이 뭐냐면 리버 펑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일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뭐 잘 알 거예요. 뭐 ABC 그래가지고 다섯 가지 팩터를 보잖아요. 이건 뭐 아주 중요하죠. 시험에도 잘 나오겠죠, 이런 거는. 그렇지? 항상 외우고 있어야지, 이거는. 국시에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빌리루빈 보고, 알부민 보고, 프로스트롬빈 타임 보고, 아사이티스 보고, 엔세팔로패시 보고. 여기 지금 보면 튜머에 대한 팩터는 하나도 없잖아. 튜머 사이즈라든지 튜머의 어떤 뭐 메타스타시스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건 주로 리버 펑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수술을 해도 환자들이 거기다 죽고 예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스테이지는 이거예요. 환자를 죽고 살리고 하는 제일 가장 큰 문제는 리버 펑션이야. 결국에는 차일드 A는 오래 살고 차일드 C는 오래 못 사는 거예요. 튜머가 크든 작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옛날에는. 그래서 이거 예전에는 이렇게 차일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주로 봐서 포탈 하이퍼텐션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봤는데, 최근에 이제 간암 수술하는 기술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수술도 기술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간 이식도 하고, 그다음에 치료법이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점점 다른 스테이지들이. 이건 보면 이제 또 하나의 스테이지인데, 클립이라는 스테이지, 이탈리아 사람들이 만든 스테이지인데, 보면 차일드 클래시피케이션이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튜머의 몰폴로지, 하나냐 여러 개냐, 그리고 아주 매시브하게 이제 크게 있나, 이런 거에 따라서 포인트를 먹이고, 알파 피토 프로테인도 들어가고 폴타페인 스트롬보시스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다 확 이제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펑션하고 튜머하고 같이 이제 합친 거죠, 그렇죠? 이런 거 중에 하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클립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제 0에서 3은 이제 별로 롱텀 서바이벌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스테이지가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간 기능이 나빠지고 튜머가 커질수록 합쳐져 가지고 점수가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어드밴스 스테이지다, 예후가 안 좋다, 오래 못 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암하고 많이 다르죠. 다른 암은 TMM으로 딱 보고 끝나는 건데, 이거는 펑션까지도 같이 봐야 된다, 리버는. 그래서 좀 다른 거예요. 리버에도 그런 스테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TNM 스테이지, UIC3라 그러는데,
뭐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각종 암에다가 스테이지를 만들었어요. 우리 친구 저기 학생한테 물어봤었는데 UICC 스테이징이 있고 AJCC라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하는 스테이지가 있고 재팬 스테이징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게 UICC, TNM 스테이징이라는 게 많이 써요. 각 암에 쓰는 게. 그래서 최근에는 UICC하고 어메리칸 소사이티하고 합쳐가지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책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여기는 보면 뭐가 없겠어? 펑션이 없죠. 리버 펑션이 없잖아. 튜머만 있잖아. 사이즈가 2cm 미만이고 넘버가 하나고 바스큘라 인베이전이 없으면 T1. 그렇죠. 근데 여기 리버 펑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이거 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사람 수술했는데 스테이지 1이었어. 여기 튜머는 하나 있고 사이즈도 2cm 미만이고 바스큘라 인베이전 없었는데 리버 시로시스가 차일드 C야. 근데 이 사람은 그럼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뭐 아주 얼리 스테이지니까. 근데 오래 못 살고 이 사람은 뭐 한 달 만에 뭐 베릭스 브리딩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그 포탈 하이퍼텐션이라든지 리버 펑션을 넣을 수 있는 거를 포함해서 이제 스테이징을 넣게 이제 리버는 그렇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리버 스테이징에서. 알겠죠? 네. 치료 가장 중요한 거는 익시전이죠. 자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돼 있어요. 어느 책이 내과 책이건 외과 책이건 모든 책에 가정의학과 책이건 아니, 자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자를 때 간 기능이 나쁘면 차일드 B나 C나 이럴 땐 자르면 환자가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포탈 하이퍼텐션 이런 것들이 심해지고 리버 페일러가 오기 때문에 환자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환자 리버 펑션이 좋지 않으면 안 좋기 때문에 이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 퓨처 리버 랩나트라고 하는데 남는 간의 볼륨이라든지 그거의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수술 전에 측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건 따로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볼륨이 너무 적다 그러면 포탈 베인 엠볼라이제이션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엠볼라이제이션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에 간에 튜머가 있는데 그쪽에 이제 그러니까 오른쪽을 자르면 왼쪽 간이 이제 남을 거 아니에요. 이제 왼쪽 간이 너무 작으면 오른쪽 간에 포탈 베인 엠볼라이제이션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왼쪽 간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 간을 자르는 거예요. 그 이제 그 포탈 베인 엠볼라이제이션이라는데 이런 걸 해서 볼륨을 늘려서 수술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간 재생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포탈 엠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기능이 많이 안 좋으면 간을 통째로 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냥. 간암도 치료하고 간 경화도 치료하고. 그게 이제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이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치료할 수 있는 거죠. 리버 디스펑션도 치료할 수 있고 간암도 치료할 수 있는 게 이제 간 이식이기 때문에 이런 데 이제 많이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고 예후도 상대적으로 좋아서 유섹션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 그래요. 차일드 A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이 최근에 나온 치료법이기 때문에 뒤에 좀 언급을 제가 또 할 거고요. BC 같은 경우에 이제 차일드 B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 이제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또 이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도너가 없기 때문에 도너가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 유섹션은 자기 혼자만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가능한데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 누구한테 리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 문제 때문에 또 활발하게 또 많이 진행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하지 않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퍼큐테니어스 에탄올 인젝션이라든지 그러니까 바로 거기 리버에다가 찔러서 에탄올을 인젝션해서 셀을 죽이는 거예요. 옛날에 많이 요즘에는 많이 안 하는 게 이제 그 RFTA라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삼시창 같이 생겼는데 그걸 인서션 한 다음에 그 라디오 프리퀀시로 그러니까 고주파로 지지는 게 이제 나오면서 이게 훨씬 더 이런 것들보다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크라이오세라피는 얼리는 거고 이건 에탄올로 지지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요즘 많이 안 하고 최근에 이제 RFTA라 그래서 뭐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RFTA 이거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하는 게 트랜스 헤파틱 아테리얼 엠볼리제이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튜머를 이제 엠볼리제이션을 해가지고 약도 같이 주고 여러 가지 그 항암제도 같이 주는. 그러니까 시스테믹하게 케모세라피를 하면 환자가 많이 안 좋아지는데 이렇게 리버 튜머에만 가서 그 약을 주면은 환자가 톡시티가 좀 덜하기 때문에 많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죠. 그런 게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레이트는 한 50% 정도 되고 리스판스 레이트는 그래도 이제 많이 이런 TCA라든지 RFTA가 나오면서 리버 치료법이 굉장히 간암 치료법이 많이 이제 발달을 하고 있어요. 간암 이제 보면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면 몽고예요, 몽고. 몽고 사람들은 진짜 한 집 걸로 한 집 다 그냥 간암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중국 많을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세계 그 리뷰인데 보면 로우 리소스 못 사는 나라, 그 뭐 적당히 이제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 다행히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갔어요. 남자 같은 경우는 10만 명당 한 40명씩 생기고 여자 같은 경우는 10명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랑 중요한 게 뭐냐면 각각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중간 나라, 못 사는 나라끼리 다 치료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나라 같은 나라는 아무리 간이 나빠도 간이식을 못 하지, 그치? 그쵸? 우리나라 이런 나라는 간이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리 뭐 좋은 치료법이 나와도 나라가 못 살면 또 못 하는 거예요. 뒤에 또 정리가 돼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치료법이 아무리 여러 개 나와도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런 나라에서는 못 받는 거예요. 그런 단점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이제 많은 암이고 앞으로도 간암이 더 늘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진하게 있는 게 이제 간암이 많은 나라들이고 약한 게 이제 적은 나라들을 볼 수 있고. 서바이벌은 어떤가? 5년 서바이벌을 보면 20%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최근에 이제 이런데 처음엔 10%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최근엔 파이버 서바이벌이 한 20%까지 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잘 사는 나라라고 우리가 분리를 하고 뭐 같은 마찬가지지만 낮아요. 이렇게 카나다도 그렇고 그 이유는 뭐냐면 간암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암에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발견이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간이 이상하면 뭐 간 때문이야 그러면서 맨날 약도 먹고 뭐 검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이런 거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늦게 발견이 되고 우리는 비록 인시던스는 굉장히 많지만 빨리 발견되고 치료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예후가 여기보다 좋죠. 그래도 다른 암에 비해서는 무지하게 예후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보면 리버가. 그러니까 참 어렵죠. 치료하기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통계 이렇게 본 건데 제일 나쁜 놈이 얘예요. 췌장. 저는 이제 이거 두 개를 다 하고 있는데 아주 안 좋은 것만 하고 있죠, 보면. 근데 췌장 같은 경우 10%도 안 돼요. 파이버 서바이벌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93년도에는 9%잖아요. 2000년대 뭐 최근에 오면 더 줄어. 파이버 서바이벌이. 희한한 암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항암제가 많이 개발이 되고 치료를 열심히 하고 뭐 우리가 많이 이제 프리오피를 다이 진단해도 이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간은 어떻게 돼? 좋아지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치료법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간이식도 하잖아, 그렇죠? 이때는 간이식 못했잖아, 그렇죠? 이때는 간이식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TACA라든지 RFT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온갖 최근에는 약도 나왔잖아, 먹는 약도. 그래서 이렇게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다른 암에 비해서 이제 좋아지고 있죠. 근데 그런 거 보면 다른 유방암이나 이런 거는 지금 90%예요. 파이버 서바이벌이 거의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암들은 오래 산단 말이에요. 근데 간암이나 폐나 췌장은 예후가 이렇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 그런 암이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간 기능의 문제도 있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러겠죠.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스테이지 그러니까 얼리 디텍션이 되죠, 그렇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지. 스테이지가 높은 스테이지 4 같은 게 줄고 발견 당시에 벌써 스테이지가 낮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바이벌도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바이벌스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거든요. 치료는 처음에 TCA를 우리가 수술을 더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은 10% 20%밖에 안 돼. 발견 당시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진행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 간 기능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주로 많이 처음에 하는 게 TCA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반 이상이 TCA를 하고 어블레이션을 한 이 정도 하고 서저리는 20% 정도 하고 나머지 레디에이션이나 이런 케모세라피가 이제 이 정도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이제 우리나라 통계인데 4,000명 정도 이제 환자가 있는데 보면 스테이지는 낮으면은 수술을 더 못하죠. 그렇죠? 이게 수술이고 이게 치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테이지 1도 치료 안 하고 한방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스테이지가 높아질수록 치료하는 사람이 더 많죠. 그렇죠? 수술은 스테이지가 높아질수록 못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TAC는 뭐 이런 치료들도 스테이지가 높아지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얼리 스테이지에 빨리 발견을 해야지 치료가 좋고 효과도 좋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정기 검진. 그 다음에 간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빨리빨리 가서 검사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리소스가 낮은데,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 검사도 이러는 나라는 MRI 기계도 없잖아요, 그렇죠? 못해. 초음파하고 알파 비토밖에 못 봐. 이것도 못 볼 경우도 많고, 초음파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MRI 찍고 바이옵시하고 요즘 펫CT까지 막 하잖아요. 그래서 진단도 이렇게 잘할 수 있고 치료도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나라들은 자르든지 못 자르면 TCA도 못해. 이런 나라들은 그냥 에탄올로 인젝션해서 그냥 찌르는 그 정도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후가 당연히 안 좋겠죠. 이런 나라들은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나라 차이 때문에 이렇게 예후도 달라진다는 거. 가이드라인 복잡하겠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간암이라는 게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건데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차일드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TNM 스테이지 같은 걸 봐서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검사를 하고 못하면은 그냥 서포티브 케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검사를 해서 만약에 수술할 수 있다. 그러면 큐라티브 트리트먼트에 들어가는 것들은 자르든지 이식하든지 RF하든지 에탄올 인젝션 하든지. 사실 TCA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이쪽으로 빼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희 나라에. 왜 이건 여기 안 들어갔냐. 내과 의사들, 방사학과 의사들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건. 다른 나라는 또 좀 다른데. 치료가 이제 큐라티브가 아니니까 이건 큐레이션은 뭐냐면 완치. 5년 이상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걸 얻을 수 있는 완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완치는 아니지만 서포티브 케어로 이제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TAC를 하고 나서도 5년 이상 사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치료법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간암이 예후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건 하이델베르크에서 또, 그러니까 뭐 지네 맘대로 해요.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자기네 맘대로 다 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에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네 보면 차일드 클래시피케이션 B, C하고 A로 나눠가지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서포티브 케어 하고 A는 어떻게 돼?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퍼포먼스가 좋고 그러면 잘라라. 혹은 그것도 안 되면 LT나 뭐 RFT하고 퍼포먼스가 이제 뭐 나쁘면 이제 서포티브 케어하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건 좀 말도 안 돼. 차일드 A인데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데 이 나라는 또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이렇게 서포티브 케어 하는 경우도 있어. 차일드 A가. 그건 좀 말이 안 되고. 어쨌든 뭐 이렇게 자기네 나름대로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다 알고리즘을 다 나눠놨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LT 같은 거 할 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밀란 크레테레에 들어가면 LT를 하고 안 들어가면 테이시에 하고, 그렇지? 차일드 BC의 경우. 그러니까 차일드 BC면 이 나라는 어떻게 돼? 수술하면 안 되지. 근데 우리나라는 수술하거든요. 왜냐? 이 나라는 간 이식이 많이 돼요. 뇌사자가 많기 때문에 간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예를 들면 미국 한 1년에 5천 케이스 정도의 간 이식을 하고 우리나라는 1천 케이스 정도 간 이식을 하는데 미국은 많이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간이 안 좋으면 그냥 LT라는 게 낫지. 간이 안 좋은데 자르다가 잘못해서 리버 페일리어 와서 환자가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더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라마다 이렇게 좀 다르단 말이에요. 뒤에 내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이건 또 BCLC라 그래서 또 이건 이탈리안 그룹은 또 좀 다르게 했어. 또 뭐 얼리 스테이지, 베리 얼리, 뭐 인터미디에이트 해가지고 보면 이제 이 퍼포먼스가 이제 아주 좋은 경우, 그러니까 환자가 아주 컨디션 좋고 차일드 A면 이 사람도 어떻게 돼? 무조건 자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포털 프레셔가 조금 이제 증가돼 있다 그러면은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하고 조금 다르죠. 아까 하이데베르하고는. 그러니까 주로는 차일드 A면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LT를 하고, 그렇죠? 차일드 BC면 이런 건 수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케모 엠볼리제이션이라든지 이런 뭐 에탄올 주거나 RF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BCLC 정리해 놓은 거고 보면 이제 얼리 스테이지는 수술하고 여기는 이제 주로 TAC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미국 사람들은 또 달라. 보면 아주 복잡해 죽겠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외울 필요 없겠지 당연히. 그냥 트렌드만 알면 되고 여기 보면 이제 리섹션 되는 건 차일드 A고 싱글 리전이고 이 사람들.
또 멀티프리면 또 안 해요. 근데 멀티프리면 우리나라도 하거든. 근데 여기는 또 싱글 리전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고 이러면 LT를 하고 차라리. 그다음에 이제 메디컬 트리트먼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이런 서포티브 케어 같은 거를 하고 아니면 이제 논 큐라티브 트리트먼트를 이제 한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해봤어요. 보면 우리나라는 차일드 B도 수술해요. 왜냐하면 LT도 못하고 수술하는 게 좀 더 이런 다른 나라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제 수술하고 근데 이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싱글 아니면 수술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멀티플리스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차일드 같은 경우도 A, B는 하지만 이런 데는 미국 같은 경우는 A만 하지 B를 했다가는 난리가 나지. B를 했다 환자 죽거나 그러면 난리가 나겠지만 그 뭐 수 같은 게 걸리겠죠. 그렇죠. 왜 니네 가이드라인이 이런 데 이렇게 했냐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또 환자들이 또 그걸 수를 걸거든.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은 A, B 이렇게 넓혀놔서 이제 뭐 다음 주에 수술할 텐데 차일드 C라도 뭐 수술이 더 좋다고 생각되면 할 수도 있어요. 웨지 같은 거는 나중에 또 보여줄게 내가 사진은 직접.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서론이고 근데 이제 각자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간을 잘 자를 건지인가 이제 여기까지 질문 혹시 음 질문해 괜찮아. 튜머의 스테이징이랑 간의 실질적인 기능이랑 따로 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스테이지가 낮으면 자연스럽게 간 기능도 좀 더 좋을 거라고 그렇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없어. 싱글인데 정말 작은데 간 기능은 C고 그런 경우도 있고 진짜 멀티플하게 쫙 있는데 리본 너무 좋은 사람도 있고 참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치료가 완전히 달라요. 콜론 캔서에서 음. 리보메탕을 하나지 않습니까? 음, 네, 그런 그 메타스타틱 캔서의 경우에도 음. 방금 보여주셨던 그 차일드 프로 클래시피케이션 아주 좋은 질문인데 이제 리버 펑션 테스트에 나올 건데 차일드 클래시피케이션 다 A야 그런 사람들은. 그 나와 뒤에 이제 나올 거예요 리버 펑션. 그래서 가장 헤파텍토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간 경화가 있냐 없냐, HBV가 있냐 없냐, 간 경화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해 그게. 예후도 중요하고 수술법도 다르고 이제 보여줄게 이제. 서지컬 트리트먼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70년대만 해도 모탈리티가 10% 20%야. 10명 수술하면 한두 명 죽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치료법이 아니지. 무섭지. 생각해봐. 10명 수술하는데 2명 죽으면 그게 치료법이 되겠어? 그래서 이때는 참 어려웠단 말이야. 왜냐하면 뭐 기구도 없고 환자 여러 가지 뭐 그런 아이디어도 없고 그럼 피가 무지 많이 나고 해결이 잘 안 됐어. 근데 최근에는 20년 사이에 무지무지 이제 발전한 거야 기술이. 이제 그것도 다 얘기를 할 텐데 기구도 좋아지고 뭐 아이디어도 많이 생기고 LT도 생기고 막 이러면서 이제 최근 20년은 너무 발전해서 지금은 수술을 이제 자유자재로 하잖아요. 간 절제술을. 그래서 그 지금은 간 절제술이 간암에서의 어떤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거는 왜냐면 당신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나토미도 공부하고 수술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열심히 공부하니까 복강경도 나오고 이래서 이제 가능한 거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니까 수술법이 좋아지고 다 그래서 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렇지? 이걸 하면서 아나토미가 예전에는 이런 걸 잘 몰랐단 말이야. 간이 그냥 한 덩어리라고 생각해서 그랬지만은 예전도 알지만 57년부터 이제 50년대 그 전부터도 시작을 했지만 이 사람이 이제 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간은 이제 나눠져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혈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베나카바에서 나오는 이제 세 가지 혈관이 있지. 이제 라이트, 미들, 레프트 헤파틱 베인이 있잖아, 그렇지? 그다음에 포탈 베인이 라이트, 레프트로 갈라지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갈라지고 이렇게 포탈 베인하고 헤파틱 베인을 경계로 해서 리버의 롭들이 갈라진다는 걸 알았다고. 이렇게 갈라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명명을 했지. 그래서 이 오른쪽 간, 그러니까 그 베나카바하고 GB를 골브레드 연결하는 선을 연장선을 해서 그 오른쪽을 자르면 라이트 헤파텍토미라고 하고, 그렇지? 거기서 레프트를 자르면 레프트 헤파텍토미라고 하자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세그멘트를 나눴다고. 그래서 2번, 3번, 카우데이트를 1번, 앞쪽에 있는 걸 4번,
그다음 라이트 안테리어 이제 2개 있죠. 5번, 8번, 그다음 6번, 7번 이렇게 네 개가 8개가 있잖아. 그건 다 알죠? 이렇게 나눴다고. 근데 시간이 이제 가면서 보니까 이렇게 나눈 대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레프트를 자르려 그러면 레프트 포탈 베인을 묶고 레프트 헤파틱 베인을 묶고 수술하니까 피가 한 방울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수술이. 그런 거 이제 알게 됐어,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수술을 막 이렇게도 자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명명이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도에 사람들이 다 브리즈벤 휴양지, 호주 휴양지에 모여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러면 여태까지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했는데 로벡토미라 그랬다가 세그멘텍토미, 헤파텍토미 막 헷갈리고 그렇게 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 딱 정하자. 그래서 이제 브리스베인에서 2000년도에 이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요 딱 터미놀로지 정했는데 세그멘트는 똑같아. 근데 이제 하나를 세그멘트라 그러고 그 다음에 2개를 모은 거를 섹션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렇게 4개를 자르는 거를 헤파텍토미라고 하자. 그래서 이렇게 2개 자르면 섹션액토미.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2개 자르면 레프트 레터럴 섹션액토미. 여기 하나 자르면 레프트 메디얼 섹션액토미. 이건 라이트 안테리어 섹션액토미. 라이트 포스테리어 섹션액토미. 이렇게 4개를 자르면 라이트 헤미 헤파텍토미. 이렇게 3개를 자르면 레프트 헤미 헤파텍토미. 이렇게 하자고 정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아까 여기는 라이트 안테리어, 여기는 라이트 포스테리어, 그렇지? 여기는 메디알. 왜냐하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거를 레프트 레터럴 세그멘텍토미라고 그랬거든. 뒤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2번하고 3번하고 이렇게 자르는 거 2번하고 3번하고 자르는 걸 레프트 레터럴 세그멘텍토미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세그멘트는 하나인데 레프트 레터럴엔 2개의 세그멘트가 들어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이제 한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거는 라이트 로벡토미지. 라이트 로벡토미라고 옛날에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라이트 헤미 헤파텍토미. 이거는 레프트 헤미 헤파텍토미. 이거는 라이트 트라이 섹션액토미. 이거는 레프트 레터럴 섹션액토미. 이거는 레프트 트라이 섹션액토미. 섹션을 3개 자르잖아. 그렇지? 그렇게 정한 거야, 이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조물은 뭐야? 여기 베나카바하고 골브레더 라인. 그 무슨 라인이라 그러지? 켄트리스 라인이라 그러지. 그렇지? 이미지너리 라인. 갑자기 또 다 대답은 하네. 켄트리스 라인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여기 팔시펌 리가먼트. 그렇지? 요거 경계로 레프트 레터럴 섹션하고 레프트 메디얼 섹션하고 나뉘어지지. 그렇지? 알겠지 이제? 해부학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해부학은 이제 알았어. 이제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근데 간 기능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야 간 기능 나쁘면 많이 자르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게 또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리젝터블하다는 건 간 기능이 얼마큼 좋다는 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펑셔널 리버 퓨처 랩넌트라고 그러는데 간이 이제 남는 게 얼마만큼 있어야 이제 세이프할 것인가 그런 걸 중요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리버 펑션 테스트를 미리 다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제목은 이래. 그러니까 세이프 헤파텍토미라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먼저 이제 뭐 서로 말하고 그 전에 했던 건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최근은 트렌드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퓨처는 어떻게 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 그러면 이제 복잡한 슬라이드인데 결론은 가장 무서운 거는 간을 잘랐는데 간 리버 페일러가 오는 거예요. 간 잘랐는데 간은 잘 잘랐어. 근데 나머지 간이 퍼져버리는 거야. 난 일 못하겠다. 왜냐면 포탈 프레셔가 걸리면 그 리버가 그 스트레스 받거든. 그러면 보통 간들은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보통 애들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더 스트레스 주면 공부 더 열심히 하잖아. 근데 간도 공부 좋은 간들은 막 잘하는데 간이 나쁜 간들은 그냥 퍼져버려. 공부 안 하고 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리버 페일러가 오는 거지. 그래서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리버 페일러가 가장 무섭고 그 다음에 리섹셔널 포스트 리섹셔널 펑션이 가장 중요하고 그거는 이제 지방간이 있거나 간 경화가 있거나 간 이제 콜레스타시스라 해서 황달이 있을 경우에 이제 굉장히 안 좋지.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거를 리버 펑션 테스트를 그 전에 수술할 때 전에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컴퓨티드 토모그래피로 CT를 찍어가지고 간 볼륨을 잴 수가 있어. 요새는 좋아가지고 컴퓨터로 다 잴 수 있어. 그래서 간 볼륨이 몇 그램인지도 잴 수 있고 라이트로는 몇 그램, 레프트로 몇 그램인지 다 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건 단점이 뭘까? 간 기능은 몰라. 볼륨만 알지. 뭐 생생한 간은 20%만 있어도 되는데 맛이 뭐 저기 맛이 가는 간 이런 건 안 되지.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간은 많이 있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중요하잖아, 그렇지? 근데 CT로는 그건 알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해야 되는 게 퀀티티브 아니면 퀀티티브 그러니까 양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인도사인 그린 테스트라든지 리버 펑션을 알 수 있는 거. ALT, AST도 마찬가지지. 리버 펑션을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냐면은 패시브 리버 펑션 테스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바이오 케미컬 파라미터라고 그냥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인도사인 그린 같이 이렇게 잴 수 있는 거는 다이나믹 퀀터티브 리버 펑션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신티그래피 누가 그때 물어봤는데 그건 이제 몰레큘러 뉴클리어 이미징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지도 보면서 펑션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좋아야지 이제 간 기능을 잘 확실하게 해서 수술할 수 있는 거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지금 스타디가 1996년부터 돼 있는데 서드 데이 모탈리티가 10%가 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간 수술하고 나서 한 달 내에 10%가 죽어. 엄청난 거지, 그치? 리버 페일리어는 더 와. 30% 이렇게 있어. 그럼 30%가 온다는 건 리버 페일리어 환자 본 적 없지, 니네들. 이제 볼 건데 막 간경화 돼가지고 막 황달 확 오고 복수 이렇게 차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환자가 수술하고 나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긴단 말이야. 그게 왜 그랬냐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콜론 캔서 리버 메타에서 간을 자른 경우에는 이게 그렇게 많지 않아. 리버 페일리어가 1%밖에 안 돼. 왜 그러겠어? 간이 좋으니까. 정상 간이잖아, 그거는. 많이 잘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되는데 모탈리티도 그렇게 높지 않고 리버 시로시스는 페일리어가 이렇게 10%까지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간 기능이 이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간 기능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간 기능의 이제 가장 중요한 펑션 중에 하나인데 간이 이렇게 헤파토사이트가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컴파운드들을 많이 만들어서 여기 발주스로 내보내고 혈액으로 또 내보내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일들을 뭐 수천 가지 일을 간이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간을 뚝 잘라버리면 이 간세포가 그거를 이제 이런 포탈 프레셔도 걸리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런 세포에서 사이토카인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간세포를 자극해가지고 간이 증식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 노말 간인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간 경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간에 문제가 있으면 이 일들을 못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간 조금밖에 안 남는다든지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술하고 나면 이런 거 걸릴 수 있지. sepsis도 올 수 있고 인플라메이션 생기잖아. 그리고 이스케미아 리퍼비션 인저리가 뭐냐면 간을 수술할 때 그때 수술한 거 본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가 크램프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이스케미아가 오잖아. 프링글 매니버라고 이제 뒤에 나올 텐데 간을 이렇게 피 안 나게 하려고 간을 이렇게 우리가 쪼여주거든. 간 들어가는 혈액을 그런 걸 하게 되면 인저리가 온단 말이야. 이런 인저리 때문에 여러 가지 근데 시어 스트레스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작은 간에 많은 혈관들이 들어가니까 간을 많이 자르면 간이 조금 남은데 거기 피가 많이 들어가면 그게 막 프레셔가 걸릴 거 아니야. 그거 이제 시어 스트레스라는데 그런 것들이 다 오면 얘네들이 자극을 돼서 이런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이 나와서 자극을 해서 간 재생이 돼야 되는데 간 기능이 나쁜 그런 애들은 얘네들이 그냥 포기해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야. 자살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 리버 페일리어가 되는 거지. 우리가 수술 전에 이걸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술 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수술하고 나서 빌리루빈이 이렇게 높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스핀 타임이 증가돼 있고 그러면 엔세팔로패시 같은 게 생기고 이러면 이제 리버 페일리어하고 정의를 하고 이게 만약에 그레이드를 나눴어요. 그래서 심한 것들 그레이드 C 같은 경우는 모탈리티가 50% 반이 죽어버려 환자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워요. 한번 보면은 아마 내과도 이제 가서 보면 엄청나게 환자가 고생을 많이 하고 무서운 거고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포탈베인 엠볼라이제이션에서 간을 키울 수 있고 그렇지? 어떤 경우는 투스테이지 오버로지 뭐냐면 들어가서 간은 안 자르고
포탈벤만 묶어. 그리고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묶은 간은 째그러들고 안 묶인 간이 늘어나겠지, 그렇지? 그럼 다시 들어가 또. 그래서 또 잘라. 그 늘어난 간을 아니 쪼가들은 간을 잘라. 그 투 스테이지 오퍼레이션 이렇게 하게 돼. 여기 최근에 이제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어디서 하냐? 대장암 간전이 같은 때 이렇게 많이 수술을 해. 그리고 간을 조금 자를 수 있고 수술 안 하고 어블레이션만 할 수도 있지. 이런 건 이제 볼륨 매니플레이션에서 하는 게 있고 헤파토 프로텍션은 뭐냐면 이스케믹 프리컨디션이라 해서 프링글 매뉴브 뒤에 나오는데 그 간 들어간 혈관 잡을 때 좁았다 그러니까 물었다가 풀었다 하면서 한꺼번에 막 1시간씩 오래 안 물고 그리고 그걸 컨디셔닝이라는데 그렇게 하면은 인저리가 좀 적거든. 그래서 그런 걸 하든지 아니면은 하이포서미아를 만들어서 리버를 프리저베이션 시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볼륨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른 양하고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만약에 한번 생겼다 페일러가 이게 복잡한데 엄청나게 열심히 환자도 보고 집에도 못 가고 하지만 환자는 반 이상이 돌아가신다. 이렇게 무서운 게 리버 페일러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걸 봐야 돼 수술 전에. 환자도 보지만 여러 가지 CT를 와서 볼륨메트리도 보고 리버 펑션 테스트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환자를 테스트를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수술할 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지 시로시스가 있다든지 그다음 헤파타이티스가 있다든지 존디스가 있다든지 프리오피 케모세라피 하면 또 리버가 망가지거든. 이런 사람들한테는 리버 페일러가 잘 오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서저리는 이제 너무 작게 남기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버 페일러 오지, 그렇지?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페이션트에 관계된 팩터들도 봐야 되고 이런 인저리가 리퍼비전 인저리라든지 인펙션 같은 게 생기면 또 리버 페일러가 잘 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해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고 이게 가장 또 중요한 슬라이드 중에 하나인데 좋은 간은 20%만 남겨도 80% 잘라내도 문제가 없어. 자라. 2주 안에. 그대로 자라거든. 근데 지방간, 여기도 지방간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뚱뚱한 사람들 있잖아. 지방간이 생기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70% 정도를 자르고 30% 이상은 남겨야 리버 페일러가 안 오고 간 경화가 있거나 이제 황달이 온 경우는 최소한 40% 아니면 50% 이상은 남겨야 된단 말이야. 그 메이저 헤파텍토미를 못 하겠지 이거는.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스테아티스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알 수가 없잖아.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해줄게. 포탑의 엠볼라이제이션 하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수술할 수 있지. 그러니까 간을 키워서 수술하는 거야 이거는. 기존에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리버 펑션 테스트들은 시로시스하고 아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얼마만큼 이제 간을 없어질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건 볼륨메트리를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걸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야지 우리가 이제 리버의 펑션을 볼 수 있는 거지. 그 종류가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이건 아마 수업 시간에 배웠을 텐데 컨벤셔널한 거는 우리 이제 뭐 ALT, AST 재잖아. 알부민도 재고, 그렇지? 빌루르빈도 재고, 뭐 INL 기본적인 거 재잖아, 그렇지? CBC에서 PLT도 보고. PLT가 왜 중요할까? PLT가 낮으면 스플레노메갈리가 크다는 얘기야. 스플린이 커서 PLT 많이 없애기 때문에 스플레노메갈리가 있다는 건 뭐야? 포탈 하이퍼텐션이 많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실험 글루코즈 체크 이게 조정이 안 되면 그때도 펑션 테스트 얘기했지, 그렇지? 파라볼릭 타입이냐 아니냐, 그렇지? 글루코즈도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기본적인 거로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은 아주 데피니트가 알 수 있는 게 대충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데피니트 알 수 있는 게 스코어링, 점수 매기자 이거야. 차일드, 아까 얘기했지? 멜드 스코어, 이거 멜드거든. 멜드 스코어 아마 들어봤을 걸? 멜드 스코어, 그렇지? 멜드 스코어. 아니면 퀄리테이티브 테스트라 해서 여러 가지 실제로 이제 양을 잴 수 있는 그런 테스트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지. 컨벤셔널한 거, 알부민 얼마나 리버에서 잘 만드는지 알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다음에 이런 ALT, AST 같은 거는 리버 인저리, 헤파타이티스 깨지면 이런 게 올라가잖아, 그렇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테스트들도 보면 다 이렇게 우리가 리버 펑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검사는 물론 해야 되고, 그러면 예를 들면 OTPT가 500인데 수술하면 되겠어? 안 되지, 그렇지? 황달이 3인데 막 해도 되겠어? 안 되지. 그런 거야. 그런 거 가지고 기본적으로 알 수 있지. 근데 황달이나 이런 거 가지고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게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스코어로 만든 거여서 이런 아사이티스나 엔세팔로패시까지 넣어가지고 이런 그런 우리가 보는
펑션 테스트 이제 가지고 합쳐가지고 이제 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런 것들은 정상인데 이게 심한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 수술하면 안 돼. 헤바티 페일리어 온다고. 생각보다 이게 정상이라도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나쁜데, 이게 좋은데 이게 나쁜 사람들이 있지.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런 걸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 두 개를 같이 보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만든 게 차일드 프리스크립션. 이것 따라서 점수 따라서 수술했더니 안전하더라. 그렇게 되는 거지. 멜드 스코어는 아까는 점수가 좀 애매모호하단 말이야. 얘는 멜드 스코어는 크레아틴 레벨, 토탈 비륨 레벨, 아연 레벨 넣으면 점수가 딱 나와. 그래서 10점 그러면 괜찮고 30점 나쁘다.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면 사람들이 안 좋은 거지, 나쁜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로 검사를 한단 말이야. 멜드 NA는 거기다 소듐까지. 리버가 망가지면 소듐이 이제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소듐까지 넣는 거고, 델타 멜드는 요거 이제 그 시간에 몇 달 사이로 재서 그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코어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차일드 스코어랑 멜드 스코어 두 개를 많이 쓴다. 멜드 스코어는 또 간이식할 때 멜드 스코어가 높은 사람부터 먼저 간이식을 해주는 거야. 간이 나쁘잖아, 이 사람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부터 간이식을 먼저 해주는 거죠. 그래서 멜드 스코어는 간이식할 때도 중요하다. 그렇게. 퀀티테이브 테스트는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볼륨메트리 아까 얘기했지, CT로 재는 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 이거는 실제 리버 볼륨은 재지만 펑션은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클리어런스 테스트는 뭐냐면 인도사인 이런 메타볼라이트 같은 것들이 얼마나 배설되고 하는 것에 따라서 간 기능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게 더 정확하지. 이런 거 아까 보면 보통 ALT, AST보다 이런 게 훨씬 더 정확하단 말이야. 그리고 확실하고, 신티그라피는 엑스레이도 보면서 이런 펑션도 같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더 정확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는 아이소토프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안 쓰는 것들은 이제 인도사인그린이라든지 뭐 리도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보는 거고, 아이소토프를 쓰는 거는 이 신티그라피, 그러니까 여기 뭐 테크네시움 99, 에베프로벤 많이 쓰는 건데, 그런 신티그라피는 아이소토프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한테는 좀 불편하지. 왜냐면 이렇게 방사선을 쪼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넌 아이소토프 테크닉이 더 많이 쓰인다. 이거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인도사인그린 테스트 들어봤지, 그치? 인도사인그린이라는 약을 들어가면 얘네들이 이제 리버에서만 대사가 되기 때문에 피에 이만큼 남아있는 걸 이제 재는 거야, 15분 있다가. 그래서 많이 남아있으면 그만큼 리버에 흡수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간이 안 좋은 거지. 그래서 그때 얘기했지만 업테이크를 보고, 클리어런스를 보고, 메타볼리즘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리도케인이나 인도사인그린이나 에이사일로그래핀 리셉터원이나 이제 그렇게 해서 다 나누는데, 이런 것들을 주로 리버 펑션을 이제 주로 볼 수 있는 거고, 인도사인그린이 10분, 15분에 이제 재는데 이게 10% 미만이어야 정상이다. 10%가 넘어가면 리버 펑션이 안 좋은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뭐 이거 아주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일본 사람들이 만든 테스트고, 지금은 이제 최근엔 일본에서만 많이 쓰다가 요새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볼륨 메저먼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간이 이렇게 있으면 이 잘라야 되는데 이 볼륨을 재주는 거야, CT로. 그거 잴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3D로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하는데, 이 CT도 굉장히 볼륨메트리가 이제 많이 이제 발전돼서 지금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고, 최근에는 이제 볼륨메트리하고 ICG 이런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지, 그렇지? 최근에는 이제 퀄테이티브를 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신티그라피인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레디오 아이소토프를 먹이든지 뭐 아이브를 주든지 해서 리버에 이렇게 업테이크 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라이트로벤은 굉장히 많이 업테이크 되는, 여기 안 돼 있지. 여기는 펑션이 안 좋은 거야, 리버 펑션이. 그만큼 여기는 간 기능이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제 라이트로벡토미 하면 얘가 좋겠어, 안 좋겠어? 기능 좋은 걸 다 잘라내고 나쁜 것만 남기면 좋겠어, 안 좋겠어? 그런데 안 좋겠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보면 재밌는데, 여기 튜머가 이렇게 있는데 왼쪽 간이 적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포탈벤 엠볼라이제이션 여기다 했어. 그랬더니 이제 오른쪽 간이 쭈그러들고 왼쪽 간이 늘어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봤더니 여기는 지금 업테이크가 많이 안 돼 있지, 여기 많이 돼 있지. 그 얘기는 뭐야? 이쪽 간이 펑션을 잘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내가 오른쪽 간을 잘라주면 이쪽이 잘 살아 있으니까 환자가 괜찮겠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야, 프리오피에. 알겠지?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리버 펑션 테스트란 말이야. 그럼 아까 얘기했던 ALT, AST 보는 거랑 이거랑 차원이 다르지, 그치?
그렇지? 요즘에 이렇게 발전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신티그라피도 이렇게 굉장히 논문이 많이 있고 새로운 이미징 테크닉이 뭐냐면 옛날엔 그 볼륨을 잴 때 매뉴얼로 쟀어. 한 칸 한 칸 다. CT 한 칸은 근데 요즘엔 CT만 찍고 오토메이트하게 재죠. 그냥 딱 나와 볼륨이. 그다음에 3D 이미지로 만들어 가지고 혈관까지 다 보여주면서 CT 볼륨메트리 만들고 있고 요새는 MRI도 만들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피가 들어가 있는 거를 가지고 재는 거니까 피 빼고도 잴 수 있다는 거야. 브러드 플리 볼륨메트리니까 피 들어가 있는 거는 리버 볼륨하고는 상관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피를 빼고 재는 거야. 이런 것까지 지금 발달되고 있고 또 하나는 또 패티 리버가 있으면 아까 안 좋다 그랬잖아, 리버에. 그 팻 컨텐트를 잴 수가 있어. CT로. 그래서 리버하고 스프린하고 비교해 가지고 리버 어테뉴티를 본 다음에 그걸로 잴 수 있고 MRI로 찍으면 더 이제 더 정확한데 보면 이게 그 구스 팻 그러니까는 기러기 팻 가지고 여기다 넣은 다음에 거의 팻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MRI 찍으면 팻이 많으면 이렇게 까매지는 거야. MRI가.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봤더니 이렇게 팻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MRI 찍어서 이 사람이 팻이 얼마큼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야. 다이렉트, 인다이렉트하게. 옛날엔 그거 알려면 바이옵시 해야 되잖아. 인베이시브하게. 찔러가지고 간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요즘 MRI 찍어가지고 패티 리버가 얼마 있는지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발달돼 있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피를 뽑아가지고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라든지 이런 에이포 프로테인 걸 봐가지고 이런 것들이 높으면 간 재생이 잘 된다는 거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피를 뽑아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요즘에 또 개발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알고리즘 만들지. 아사이티스가 있냐 없냐 해서 없으면은 빌리루빈 보고 빌리루빈 낮으면은 ICG 보고 ICG 낮으면 수술하고 이게 나빠지면 수술 못 하고 이렇게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지, 그렇지? 이거는 HCC의 트리트먼트랑 또 다르죠. 수술을 할 수 있냐 없느냐의 그런 알고리즘이지, 그렇지? 이걸 만들 수 있어. 이거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만든 거고 이거는 그 동양 사람이 만든 건데 차일드하고 ICG 15분하고 리버 프로파일도 같이 보겠지, 그치? 이런 걸 봐서 이제 간 기능이 나쁜지 보고 차일드 A인지 B인지 보고 15분 봐서 그 양 봐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술도 하지, 그치? 나쁘면은 뭐 한다 그래? 포탈벤 엠볼라이제이션 해서 간을 키워서 수술하는 거예요. 이것도 미국 사람인데 ICG 15분 가지고 또 보지. 그래서 남는 간이 얼만큼에 따라서 너무 적으면 포탈벤 엠볼라이제이션 하고 많으면 수술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건 또 다른 나라 이렇게 사람마다 또 다른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기본적인 빌리루빈이라든지 아사이티스 이런 거 보고 인도사인그린 보고 그걸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좋으면 왕창 수술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나쁘면 조금 애니필레이션을 자르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가장 중요한 애니제임 아주 중요한 제일 중요한 논문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 사람은 정상간인 경우 노말 리버는 경우는 나머지 간이 30%만 돼도 다 자르려는 거야, 그냥 무조건 리버를. 콜론캐서 리버메트 같은 경우는. 근데 시로시스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포탈 하이퍼텐션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없어야지만 이제 수술하지 있으면 수술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야, 이게 간 기능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면 피를 뽑아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사이토카니아 이런 거 봐가지고 아 당신은 리버를 60%좀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란 말이야. 오믹스 같은 게 이제 지노믹스. 당신의 유전자를 보니까 당신은 간을 한 30%만 잘라도 될 것 같네. 뭐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지.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런 인도사인그린 테스트 중요하지, 그치? 그렇겠지? 모든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잖아, 걔네들이. 그다음에 볼륨메트리 중요하고 기본적인 검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도 정확한 게 없어.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봐서 해야지 안전하게 간절제술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럼 이제 실제로 간을 자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줄게. 이제 했는데 뭐 이거는 주로 내 환자들 진짜로 한 경우를 이제 대상으로 하니까 간을 자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플로우 컨트롤 해야 돼. 인플로우 컨트롤이 뭐냐면 간으로 아까 들어가는 포탈벤이 있다 아까 그랬지. 헤파틱 아터리가 있지, 그치? 두 개가 들어가는 건 나가는 건 헤파틱 베인이 있지, 그치? 근데 그 들어가는 베인하고 포탈 베인하고 아터리를 그러니까 쪼매주는 그러니까 클램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헤파토두오넬 리가먼트가 있는데 거기는 포탈 베인하고 헤파틱 아터리하고 바일덕트가 이렇게 있잖아. 헤파토두오넬 리가먼트에 쌓여 있지. 그거를 목을 조르는 거야. 통째로. 그걸 프링글 매뉴버라고 하는데 그거는 벌써 알려진 지가 100년이 넘었어. 옛날에도 뭐 외상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간을 배를 열었는데
안 되면은 그걸 몰고 쫄랐더니 아나토미 잘 몰라도 쫄랐더니 피가 확 줄더라. 아, 이거 좋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프링글 매뉴얼이라는 게 그게 100년이 되었더니 그게 이제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웃플로도 있는 거야. 그래서 나가는 거 헤파틱 베인도 묶어. 들어가는 것도 묶고 베인도 묶고 그러면 이쪽에 한쪽에 피가 하나도 안 돌겠지. 그럼 간 자를 때 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수술하면은 파렌키말 트랜섹션 할 때 피가 안 나기 때문에 수혈도 적게 할 수 있고 굉장히 수술을 쉽게 할 수 있지. 그리고 수술 자를 때도 여러 가지 기구들이 개발돼 가지고 이제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수술을 이제 이렇게 간경화가 있어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된 거고 인시전도 이제 뭐 이렇게 미드라인으로 넣을 수 있고 근데 T자로도 넣을 수 있고 뭐 인버티드 T라 그러는데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니은자로 넣을 수 있고 인시전을 넣어서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이게 트라이앵귤러 리가먼트인데 리버는 트라이앵귤러 리가먼트가 양쪽에 있는데 그걸 다 다이섹션 하려면 이렇게 달랑달랑 들리거든. 그러면 이제 이게 라이트 헤파틱 베인인데 묶을 수가 있는 거지. 모빌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GB고 여기가 이제 헤파토두랄 리가먼트인데 그걸 뭐 이렇게 크램프로도 물 수 있고 아니면 실로도 묶을 수 있고 이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실로도 묶을 수 있는데 그런 걸 프링글 매뉴버라 그러는데 1908년에 처음에 논문이 발표되고 이렇게 되면은 들어가는 게 피가 이제 없기 때문에 수술하기 좀 편한 거고 그리고 이제 한꺼번에 자르지 그쪽을 들어가는 아터리 베인 덕트를 한꺼번에 자르는 그런 걸 이제 라이게이션하고 나가는 걸 이렇게 또 자르고 그래서 수술할 수 있고 자르고 나서 이제 수술을 시작하는 거지 간을 그러니까 라이트로벡토미 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걸 다 묶은 다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지 수술을 이렇게 하는 거고 잘라 놓으면은 이거는 이제 레프트 헤파텍토미 하면은 레프트 헤파틱 베인이 여기 있겠지, 그렇지? 그리고 레프트 포탈 베인이 있겠지, 레프트 헤파틱 아터리가 있겠지, 그렇지? 이렇게 자른 거 남은 라이트를 자르면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 있고 여기 라이트 헤파틱 아터리 있고 라이트 포탈 베인이 있고 이렇게 잘라지기. 실제로 그림은 이렇게 되지 않고 이게 80분 리가먼트지, 그렇지? 실제 그림 이제 내가 보여줄게. 이 환자는 간경화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여기 이제 간암이 이렇게 안에 들어있었어. 그럼 어떻게 해줘? 이게 프링글 매니버 하려고 지금 여기다 묶어준 거야. 그래서 프링글 매니버를 해서 딱 그다음에 이제 라이트 롬만 딱 이제 내가 그 라이트 헤파틱 아터리, 라이트 포탈 베인만 딱 묶었어. 인프로 라이게이션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 여기가 까매졌지. 여긴 까마고 여긴 빨갛잖아, 그렇지? 그럼 색깔이 변한단 말이야. 그럼 색깔 변한 대로 이렇게 내가 금을 거. 그리고 이제 뚝 자르는 거야. 이거 뭐 자르는데 시간이 이렇게 자르면 톱으로 잘랐으면 좋겠지 그냥. 그렇게 안 되지 근데 피가 무진하지. 그러니까 살살살살 쿠사라는 기계를 써가지고 베스를 노출시킨 다음에 그걸 이게 아터리 베인 같은 거 다 노출시키면서 자르기 시작하면 이렇게 톱으로 자른 것 같이 이렇게 딱 자를 수 있단 말이야 간을. 그러면 이게 뭐야? 80분 리가먼트지. 그렇지? 이거는 몇 번 세그멘트겠어 이거는? 4번 세그멘트지? 그렇지? 여기 2번, 여기 3번. 그러니까 이건 무슨 수술한 거야? 라이트 헤미 헤파텍토미.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한 거지, 그렇지? 이해가 되지, 그렇지? 시험 문제 내기 좋지 않겠어, 이거? 딱? 이건 무슨 수술입니까? 여기 튜머 있지, 그렇지? 오른쪽에 라이트에 휴지 튜머가 있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이 안에 튜머가 들어있어. 이 사람도 광경화는 심하지 않아. 여기다 다 이거 베스 같은 거 이제 걸어놓고 자른 다음에 라이트 헤파텍토미 하고 나면 봐라. 이게 지금 수술 전에 리버지, 레프트 립이지. 수술 후야. 이 레프트 롭이 얼마나 커졌어? 무지 커졌지? 이게 볼륨메트리란 말이야. 이걸 잴 수 있단 말이야, 실제로. 이렇게 몇 밀리리터인지 잴 수 있어. 많이 늘었잖아, 이게 지금. 여기는 레프트 롭이 요만큼이잖아, 지금. 여기 지금 이게 다 레프트 롭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2주 수술 후에 내가 1주 있다 사진 찍거든? 1주 사이에 이렇게 커진단 말이야. 이게 노멀 리버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렇지? 이거는 HCC는 아닌데 이게 뭐지? 80홈 리가먼트지. 80홈 리가먼트 라이트를 다 잘라버렸어. 그 수술명이 뭐야? 라이트 트라이 섹션액토미지, 그렇지? 이거 크라스킨 튜머인데 이제 그렇게 수술한 거야. 그래서 헤파티코 제준으로도 했지. 물어봤지 그때. 여기다 장을 갖다 이렇게 올려줘서 붙여준단 말이야. 여기다 바이러스. 이거 간은 정상은 아니지만 정상이지만 이게 뭐야? 황달이 있어. 크라스킨은.
그래서 이것도 리버가 정상은 아니야. 이거 위험하지, 그렇지? 하지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리버 펑션 테스트를 하고 나서 안전하게 라이트 트라이 섹션액토미를 한 거지. 이 정도 간은 얼마 남는 거냐면 20% 남는 거야. 딱 20%. 알겠지? 이해되지 이제? 라이트 트라이 섹션이 똑같아. 이거는 또 간 경화가 조금 있는데 이게 뭐야? 80분 리가먼트지 요거. 그치? 요거 80분 리가먼트잖아 요거. 그치? 뭘 잘랐어? 오른쪽 간 다 라이트 트라이 섹션의 표현 맞지? 그치? 그치? 이해되지? 나온 간 덩어리. 거의 70%야 이거는 간의 70%. 70%에서 80% 정도 되는 거야. 20% 남는 거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위험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레프트 헤미 헤파텍토미. 튜머 보이지 여기? 이게 뭐야? 80분 리가먼트, 그치? 그러니까 레프트 레터럴에 있지만 4번도 넘어갔잖아, 그치? 그럼 어떤 수술 해야 되겠어? 레프트 헤미 헤파텍토미. 이렇게 자르는 거 맞지? 그러니까 잘랐지. 그럼 요건 뭐겠어? 밑에 있는 거, 밑에 뒤에 있는 거. 몇 번 세그멘트? 1번 세그멘트. 카우데이트로. 카우데이트로. 그치? 그 레프트 롭을 잘랐잖아. 이게 뭐야? 80홈. 80홈이고 이게 레프트 레터럴 섹션. 이게 메디알 섹션. 그치? 그러니까 이건 뭐야? 레프트 헤미 헤파텍토미. 잘랐더니 암이 있지. 그치? 튜머 또 있네. 그치? 여기 튜머 있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했대? 여기 지금 레프트 헤파틱 아터리하고 베인 잡은 거야. 이게 포탈 베인이고 이게 아터리야. 그래서 잘랐어. 이거 묶었어. 그랬더니 색깔 변했지. 까맣게. 그래서 변한 데다가 이렇게 칼집을 넣고 뚝 자른 거야. 이거 카우데이트로 맞지? 레프트로 나왔지? 튜머 잘랐더니 나중에 여기 레프트로 없어졌지. 레프트 헤미 헤파텍토미. 그러면 이거는 뭐야? 80홈 있지? 80홈에 이쪽을 자를 수도 있고 바깥쪽 자를 수도 있고 80홈 있는 데서 잘랐잖아.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고 80홈이지 여기. 여기서 요걸 잘랐잖아. 그치? 그건 뭐야? 레프트 레터럴 섹션액토미. 맞지? 이거 간경화 심하지? 그치? 이제 더 심한 거 나온다 이제. 이 사람들은 간경화가 심해. 이거는 라이트로벡토미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런 사람들. 헤파틱 페일리어 오겠지, 그치? 아까 시로틴 리버는 얼마나 남겨야 된다 그랬어? 40% 이상 남겨야 돼, 50% 남겨야 돼. 이거 라이트로벡토미 하면 60% 날라가거든.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 세가멘텍토미 여기만 잘라주는 거야 이렇게. 여기 튜머 있는 데만 이렇게. 월요일 날 수술한 것도, 화요일 날 수술한 것도 그 사람들 여기만 이렇게 잘랐잖아요. 강경화 심하니까. 이건 더 심하지? 튜머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웨지 인젝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서브 세그멘트 요것만 딱 잘라주는 거야 이렇게. 이런 사람들 간경화 심하잖아, 그치? 튜머가 있으면 라이트로벡토미 하면 좋겠어, 나쁘겠어? 할 수는 있지. 근데 나머지 간으로 살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여기만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ICG가 되게 높았어, 막 20, ICG가 20 막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뭐 빌리루빈도 좀 높고 약간 마지런하게 차일드 B 정도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자를 수 있다고. 간경화 심하잖아, 그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런 사람 웨지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수술을 아까 방법을 다 봤지만 간은 70%도 자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에 간 기능에 따라서 수술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렇게 자를 수 있게 이제 좋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켈리라는 크램프가 있거든. 그걸로 막 잘랐어. 73년도에 이거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거는 되게 조금 빠르긴 해도 굉장히 좀 러프하거든. 쿠사라는 기계가 나왔어. 봤지? 쿠사. 캐비트론 울트라소닉 아스피레이터라 해서 92년 나온 지 얼마 안 돼. 이거는 뭐냐면 우리 안경점에 가면은 초음파로 찡 하면서 이렇게 초음파 닦잖아, 이거. 안경 닦잖아. 마찬가지로 초음파가 나오면서 프로테인을 깨는 거야. 그럼 베슬만 남아. 베슬하고 덕트만. 파렌카임은 다 날아가고. 그래서 아스피레이션 하면서 깨는 거야. 이게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수술이 쉬워졌고, 하이드로제트는 물로 깨는 거야, 물로 깨는 거. 그 다음에 하모닉 스케팔이라고 봤지, 니네. 징 하는 거 봤지, 수술방에서 이렇게.
되는 거. 그거 일렉트 쿼터리도 생각보다 나온 지가 얼마 안 돼. 우리가 지금 봅이라고 하는 거 있지? 이게 나온 지가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하모닉은 2000년도에 나왔어. 내가 레전트 때는 없던 기계야. 쿠사? 내가 레전트 때 없던 기계야.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 거야. 이게 쿠사, 우리 병원에도 있지? 본 적이 있을 거야 아마. 그다음에 알곤봅이라 해서 이렇게 광선검 같은 게 나오는 게 있어. 알곤 찍 지지면은 막 피가 막 나다가도 이거 멈춰지는 거예요. 알곤 코아귤레이터고. 그다음에 이건 자이러스라 해서 이렇게 리버 자를 때 쓰는 기계고. 하모닉 스카펠 봤지? 이렇게 라파로스코피에도 많이 쓰잖아. 이거 가지고 이제 리버 많이 자르고 지하에 이렇게 묶기도 하고 아터리 베인을. 이런 기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간 절제술이 이제 가능한 거지.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켈리 같은 거로 하기 때문에 메이저 헤파틱 디섹션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실제 이제 간에서 그러면 수술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 이거는 뭐냐면 라이트 로벡토미를 아나토미컬하게 했다 그래. 뭐냐면 라이트 헤파틱 아터리하고 베인을 다 잡고 라이트 헤파틱 베인도 다 잡고 딱 무슨 뭐 톱스를 쫙 잘라버렸잖아, 그렇지? 이런 건 아나토미 디섹션이라고 그러고 이건 뭐냐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튜머 있는 데를 위주로 해서 자른 거지, 그렇지? 암은 무지 컸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수술하는 게 더 좋다 그러는 거야. 더 출혈도 적고 예후도 좋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쪽에 들어간 혈관들을 다 잡고 하니까. 근데 실제는 뭐 그렇진 않고 이렇게 하면 또 단점은 뭐겠어? 정상간을 너무 많이 자르겠지. 튜머는 요만큼 있는데 아나토믹 리섹션 한다고 이만큼을 잘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상간을 많이 자르면 어떻게 돼? 그만큼 나머지 간이 적기 때문에 힘든 거야. 이 사람은 이거 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재생을 한다지만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디베이트가 있어. 그래서 아나토미컬하게 잘라야 된다. 마쿠침 일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난리를 계속 치고 있고 아니다 괜찮다 이렇게 난리 치고 있고 근데 지금 트렌드는 아나토미컬하는 게 좋다 할 수 있으면 하지만 헤파틱 펑셔널 리저브를 생각해서 너무 많이 자르는 건 나쁘지 않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라이트 포스테리어만 자르는 경우도 있지. 라이트 포스테리어 섹션액토미, 라이트 안테리어 섹션액토미 그것도 아나토미컬 디섹션에 들어가는 거야. 거기로 들어가는 아터리만 잡고 포털 베인만 잡고 수술하니까. 그래서 아나토미컬 디섹션이 좋다 얘기가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고 누가 서지컬 마진을 그때 물어봤던 것 같은데 이게 마진이거든. 근데 이게 1mm가 남아야 되냐, 2mm가 남아야 되냐, 뭐 2cm가 이거 뭐 이게 막 10cm 남으면 좋겠지. 그러면 그게 똑같은 거 아니야? 너무 많이 자르는 거잖아, 그렇지? 그 사람들이 막 스타디를 했어. 이런 거는 마진이 별로 안 남지. 튜머만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런 건 마진이 많이 남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어떤 게 제일 좋냐? 그래서 마진이 적게 남으면은 뭐 좋지만 티슈를 프리저브 하는 건 있지만 이 마이크로 메타스타시스에서 여러 개 튜머가 이렇게 숨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그걸 놓칠 수가 있어. 그 리커를 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해봤더니 임포턴트하다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 중요하지 않다. 대충 잘라 뭐 한 1mm, 2mm만 남기면 된다. 마진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논문들이 있는데 지금 한 1cm 정도만 남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컨센서스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많이 자르면 좋지. 많이 자르면 좋은데 간 기능도 생각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쿠사가 좋냐, 켈리가 좋냐? 디베이트 많지. 켈리 빠르고 좋은데 막 터프하기 때문에 바일 주스 같은 거 세울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쿠사는 섬세하긴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리고 비싸고. 그럼 뭐 몽골 같은 나라에서 쿠사로 자를 수 있겠어? 못 자잖아. 그렇지? 몽골은 켈리로 잘라야지 무조건.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아까 얘기했지. 포탈벤 엠볼라이제이션. 그렇지? 그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1986년에 이런 개념들이 처음에 나왔어. 그래가지고 한쪽 포탈벤을 잡고 다른 쪽을 키우는 거야. 하이퍼트로피. 컴펜세이토리 하이퍼트로피 만드는 거지. 그치? 맞지? 그래서 트라이를 했더니 좋더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나왔잖아. 아까 물어본 거. 포탈벤 엠볼라이제이션 may also be used as a dynamic liver function test. 맞지? 엠볼라이제이션 해놓고 보는 거야. 그 잘 회복하면 이 사람 리버 펑션 좋다. 나쁘면 나쁘다. 수술하지 말자.
좋은 말이지,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포탈 엠볼라이제이션 하고 나서 잘 안 늘어났다. 그럼 뭐야? 리버가 잘 안 자라나는 거니까 메이저 헤파틱 리젝션은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거든. 그렇지?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로틱 페이션트에서 그러니까 볼륨이 40% 이상 남기지 못할 경우에는 엠볼라이제이션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근데 실제로 잘 안 늘어나. 간경화 환자들한테는. 간이 다 망가져 있는 상태잖아. 이렇게 큰 튜머, 이게 다 튜머야. 무섭지. 자를 수 있거든. 이게 라이트 헤파텍토미 한 거거든. 자를 수 있어. 다이프럼에도 붙어 있고 그런데 수술할 수 있다고. 근데 간 기능이 좋으니까 수술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나쁘면 수술 못 하고 TAC나 이런 거 해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메이저 10cm 이상의 튜머들도 해가지고 파이버 서바이벌 20% 정도 나온단 말이야. 근데 약간 좀 뻥치는 게 많고 이거는 한 10% 정도 될 건데 뭐 이렇게 30%까지도 발표하는데 사실은 그냥 HCC도 20%밖에 안 되는데 저렇게 큰 튜머들은 예후가 안 좋지 아무래도. 수술할 수 있다. 자른 간 또 자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괜찮았는데 또 리커해서 또 라이트로벡토미 할 수도 있고 리피티드 헤파텍토미 환자는 힘들긴 하지만 간 기능만 되면 할 수 있는 거지 수술은. 그래서 뭐 이렇게 수술할 수 있다고 논문들을 발표하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하지만 그래도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하는 게 간암에서는 제일 좋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또 우리 서전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게 라파로스코피로 뭐 스토막이나 콜론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리버는 최근에 이제 하는 거거든. 최근 한 5년, 10년도 안 돼. 그래가지고 인디케이션은 사이즈가 좀 작고 저번에 내가 하려다가 좀 안 된 거는 너무 사이즈가 커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페리페리에 있어야 되니까 바깥쪽에 3번에 있다든지 아니면 6, 7번에 있는 경우 안쪽에 들어있으면 힘들겠지. 간을 많이 잘라야 되니까 라파로스코피로. 디스어드밴티지는 잘 안 보여. 그때도 보여주면 잘 안 보였잖아 이게 리버가. 그 다음에 못 만져봐 간을. 간 이렇게 만져보면서 수술해야 되거든. 마진 같은 걸 알라 그러면. 근데 라파로스코피 하면 간이 어딘지 몰라. 다 딱딱하니까. 그러니까 마진을 인벌브해서 잘못 자르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라파로스코피가 좋긴 하지만 페리페리에 있는 거라든지 랩트 레터럴 정도는 이제 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는 좀 어렵다. 왜냐면 서지컬 운드 같은 게 적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너무 수술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것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점점 많이 하겠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은 아니고 간암에서 일부에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환자 포트라 그러지? 이런 포트 넣어가지고 간 자르는 거야. 자를 때는 라파로스코피 쿠사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라파로스코피 똑같이 리버 오픈한 것처럼 수술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메이저는 힘들고 이제 페리페리하는 거 하고 오픈하고 라파로스코피가 예후가 어떨까? 아직은 랜더마이즈 트라이얼도 없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10년도 안 됐기 때문에 파이버스 발이 아직 나오기가 좀 쉽지는 않아. 그래서 이게 온콜로직하게 나쁠 수도 있거든 라파로스코피가. 근데 그건 모르니까 이제 스타디가 스토막 같은 경우나 콜론은 시작한 지가 좀 돼서 논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HCC는 아직 없어 논문이. 이제 조금씩 자르는 거는 좀 하는 게 좋겠고 라파로스코피 하면 예후가 그러니까 모빌리티가 적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간이 이렇게 완전히 망가지고 그렇지? 그리고 여기 또 간암이 생겼어. 이런 사람 자르는 게 낫겠냐, LT 하는 게 낫겠냐. 아까 나 이런 사람 이렇게 자르기도 했잖아, 그렇지? 근데 이런 사람은 차일드 C거든. B나 C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런 사람은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 하면은 이 암도 치료하고 간도 통째로 바꿔주잖아. 얼마나 좋아. 단점은 평생 면역억제제를 먹어야 되는 거 있고, 그렇지? 누가 줄 거야, 간을? 줄 사람이 없어. 가족이 주지 않으면 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리섹션은 자르면 되잖아. 그렇지? 물론 뭐 리스크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리섹션 할 건가 트랜스플란테이션 할 건가 이게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간 이식의 통계야. 근데 1988년도에 첫 케이스를 서울대에서 이제 하고 나서 계속 늘고 있지, 그렇지? 근데 2000년대 후반에 오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그래서 한 1년에 1000개 이상의 RT를 하고 있고 근데 카데바 뇌사자는
300명밖에 안 되고 내분의 700명 이상이 다 뭐냐면 누가 줘야 돼. 리빙 릴레이트 도너라 해서 간을 일부 잘라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되고 있고 이렇게 1000개씩 해도 항상 지금 모자라지 간이 문제가 있고 문제는 이렇게 수술비가 비싸 1억이 넘어 어떤 데는 그리고 어떤 데 5천만 원 정도 수술비가 비싸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점점 늘고 이게 꼭 치료법으로 하나 생각해야 되는 그런 거지. 그래서 아직 리섹션이 제일 좋지만은 근데 이게 뭐냐 그 펑셔널 리저브 이런 것 때는 이제 좀 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간이 안 좋거나 그러면 힘들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뭐야? LT는 하게 되면 HCC도 좋고, 그 다음에 펑셔널 리저브도 리스토레이션 시켜주는 아주 좋은 일거양득이지, 그렇지? 근데 문제는 이제 별로 올가니 도네이션 레이트가 이제 없으니까 잘 주질 않으니까, 그렇지?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지. 사실 한국을 필요한 이런 그 동양에서는 리빙 릴레이트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 그러니까 생체 간이식이라고 그러지. 미국이나 유럽은 많이 안 해. 이게 아이디어가 다르잖아. 부모하고 나하고 개개인인데 내가 왜 간을 아빠한테 줘야 돼? 이런 식이야. 나 잘못되면 아빠가 책임질 거야? 이런 식이 되지. 우리나라는 동양적인 사고방식이라서 막 주지. 네. 사실 근데 간을 오른쪽을 준다는 게 만만한 건 아니거든. 키드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고 서양에서는 지금 안 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뭐냐면 도너가 죽을 수가 있어. 케이스가 꽤 있어. 0.2% 정도 되는데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는 꽤 있어. 도너가 죽어버린 거야. 얼마나 황당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래서 막 트랜스플란트가 문을 닫아버리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행히 없다 그러는데 공식적으로는 그 일본에도 한 명 있었어. 그래서 일본도 확 줄었어. 이게 생기면 이제 이슈가 되는 거야. 도너는 진짜 그거는 문제가 되잖아. 멀쩡한 사람 죽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생체가 아니식은. 카데바는 어차피 돌아가실 분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리빙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복잡한 거지, 그렇지. 리섹션은 잘라서 리버 페일러가 오더라도 자기 걸 한 거잖아. 죽어도 뭐 그거는 큰 문제가 물론 문제가 되지만은 자기 수술하다 죽은 거니까. 근데 이거는 도너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게 있지. 도너 리스크, 그치? 그치. 그 다음에 도너 스카리티가 문제지, 그치?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티브 모탈리티, 리섹션이 문제가 돼서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많이들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런 LT가. 유명한 크라이테리아지, 밀란 크라이테리아, 그치? 이건 알아야 되겠지, 그치? 튜머가 하나가 3cm, 5cm 이하고 3개, 3cm 미만이 3개 이상이 안 될 때, 그리고 바스큘라 인베전이 없어서 LT를 시작했더니 HCC에서 4year survival이 75%다. 그래서 결국 리섹션 한 거랑 거의 비슷하더라. 그래서 LT나 리섹션이 큰 차이가 없더라.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한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랬더니 조금씩 이 사람들은 늘린 거야, 이거를. 좀 더 큰 거에서 시작한 거지, 그치? 샌프란시스코, 이것도 많이 쓰는데 비슷한 거야, 그치? 그래서 5year survival이 한 70% 되니까 간절제술한 거랑 거의 예후가 비슷하더라. 그래서 간이식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두 개를 비교했더니 큰 차이가 없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HCC를 그러니까 아산병원이나 뭐 서울대나 이제 카드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보면 이게 주로 리빙 레이트가 많지. 뇌사자 간이식은 별로 없고, 그렇지? 그러니까 위험한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잘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카데바를 주는 게 낫지 않겠냐? 리빙보다는. DDLT는 이제 카데바릭 리버 트랜스플란트, 뇌사자 간이식을 하는 거고, 리빙은 간을 잘라주는 거고, 그러니까 생체 간이식이 더 좋다. 이렇게 되는 데 있고, 아니다, 뇌사자 간이식이 더 좋다. 예후가 차이가 난다는 걸 이제, 근데 지금은 결론이 뇌사자 간이식이 생체 간이식보다 좋지 않겠냐. 리스크도 이제 좀 적고 아무래도, 그렇지? 이거는 좀 덜하잖아. 카데바는 잘못되더라도. 근데 생체 간이식은 좀 힘들다. 이제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 그래서 전 세계에 이런 리빙 도너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을 리딩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해, 전 세계에서.
특히 아산병원 같은 건 1년에 400케이스 이상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병원이고 이게 아산병원 데이터인데 이제 이렇게 파이버 서바이벌이 한 70% 정도 되고 차라리 그 자른 거보다 LT한 게 더 좋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렇지? 아닌 데도 있고 다양한데 여기는 또 그렇게 발표를 했어. 그리고 예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그러니까 사이즈가 크거나 그런 튜머가 이제 크거나 베슬 인베이전이 있으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LT를 했는데 그 이식한 간에 또 간암이 재발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밀란 크라이테리아가 나온 거야. 너무 어드밴스된 그런 HCC는 LT를 하지 말자는 거지. 그 돈도 많이 들이고 도너도 주는 거를 너무 어드밴스에다 하게 되면 바로 리커해보면 얼마나 아까운 리버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하고 이런 예우가 있을 때는 이런 거 예우가 나쁠 때는 리버 트랜스플란트 하지 말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윤리적으로. 비교한 거지 뭐. 그 전에 이제 그런 LT를 할 때까지 이제 잘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간암이 이렇게 있는데 리섹션은 바로 잘라버리면 되잖아. 근데 간 이식은 기다려야 돼. 도노가 나올 때까지. 그럼 그 사이에 암이 나빠질 거 아니야. 그치? 프로그레션 할 거 아니야. 그걸 막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셀비지 트리트먼트인데 TAC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걸 해야지. 그래서 그걸 해놓고 더 나빠지지 않게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도노가 나오면 간 이식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메디컬 트리트먼트에서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수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근데 이렇게 막 수술을 정신없이 많이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수술 받는 사람 몇 프로? 아까 얘기했잖아. 10% 미만이란 말이야. 대부분의 90%는 뭐야? 치료를 안 받든지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메디컬 트리트먼트도 굉장히 중요하겠지. 왜냐하면 서지컬 트리트먼트가 예후가 제일 좋긴 하지만 그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치료법도 중요하고 수술을 받더라도 또 리커를 할 수 있거든. 바로 리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리커한 사람들은 수술을 또 하기가 쉽지 않아. 아까 리피티드 리섹션을 하긴 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리버 펑션도 별로 없잖아. 60% 잘랐는데 40% 남은데 리커를 해봐. 또 잘라? 못 자르잖아.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TACA나 RFT나 약을 써야지. 그러니까 메디컬 트리트먼트도 중요한 거지. 그치? 자르는 거, 그치? TACA는 뭐냐면은 이렇게 헤파틱 아터리로 튜머가 헤파틱 아터리로만 주로 브로서파를 받는다 그러지? HCC는 중요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트랜스 아트리아 케모 엠볼리제이션이 중요한 거잖아. 포탈베인으로는 별로 안 가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주는 거야? 약을 주는 거지. 케모세라피. 거기다 젤폼이나 리피오돌 같은 걸 줘가지고 거기다 케모세라피 에이전트를 싸가지고 주면 요 끝에 가서 약을 싹 주면 여기만 죽는 거지. 그게 TAC, 케모 엠볼리제이션이지. RFTA, 요 삼지창 같은 걸 가지고 밖에서 찔러. 지져. 징 지지는 거. 그러면 한 3cm나 크면 5cm까지 있는 튜머도 지져서 치료할 수 있는 거지. 수술은 이렇지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다르지, 그렇지? 마취를 안 해도 되고 시술하고 나서 하루 이틀은 집에 갈 수 있고 합병증도 적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 그렇지? 근데 큐라티비티가 떨어지는 거지. 100%가 아니지. 여기 보면 리섹션하고 RFTA 봐. 환자를 보면 오버all 서바이벌은 비슷해요. 4년 중. 근데 문제가 뭐냐?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이야. 얘네들은 병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은 뭐냐면 치료하고 나서 다시 암이 생길 때까지 기간. 그걸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인데 이게 훨씬 리섹션이 좋단 말이야. 왜 당연하겠지. 간은 절제술은 잘라버리는 거고 얘네들은 지지는 거니까 덜 지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진도 남을 수 있고. 그러니까 리커도 좀 마진해서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디지즈 서바이벌이 떨어지고 오버올 서바이벌은 비슷해. 왜냐면 이런 것들은 리버 펑션하고도 관계가 많아. 그러니까 리섹션 하면은 큐라티비티는 좋지만 리버 펑션이 확 떨어지겠지. 간이 많이 남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간 튜머는 없지만 리버 펑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단 말이야, 환자가. 그러니까 서바이벌은 비슷해지는 거야. 근데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은 얘 리섹션이 훨씬 좋다. 큐라티비티는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기 똑같아. 리섹션, 어블레이션 세라피, TAE를 비교했는데
서바이벌은 이게 비슷한데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은 완전 차이가 나지. 여기 보면은 서바이벌도 보면은 얘네들은 좀 떨어지지, 그치? 가면서, 그치?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도 얘네들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큐라티비티는 얘네들이 제일 좋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리버 펑션을 세이브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10%밖에 치료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다른 치료법도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뭐 얼리 스테이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것들도. 이 TAC 한 건데 보면 여기는 잘 됐는데 여기 또 있지, 또 남아 이렇게. 이게 까만 게 안 덜 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수술은 다 잘라낼 수 있잖아. 근데 THC에는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을 넣어도 약이 여기만 들어가고 여기 안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여기서 또 리커하겠지. 그러니까 뭐야? 이펙티브는 하지만 인컴플리트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인컴플리트 한 사람들은 예후도 나쁘고 빨리 죽는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리미테이션을. 그래서 나오는 게 한 번만 하지 말고 여러 번 하자는 거야, 계속. 덜 되면 더 하고. 그래서 TAC에 여러 번 하지, 그치? 환자들. 3, 4개월에 한 번씩 와서 하거든? 그리고 새로운 엠볼릭 에이전트만 DCBD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런 마이크로 스페어에다가 이렇게 같이 넣어주는 거야. 꽉 막아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드럭 일리팅 비드라 해서 이런 비드에 같이 넣어서 해주면은 훨씬 더 이렇게 케모세라핀 전신에 다 약이 퍼지지, 그치? TAC에도 어느 정도 퍼질 수 있는데 드럭 일리팅 비드를 쓰면은 굉장히 약이 리버에만 딱 갈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지. 훨씬 치료가 잘 되겠지. 그리고 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같이 하는 거지. TAC하고 RFT하고 TAC하고 RT하고 TAC하고 소라피닙 쓰고, 그러니까 컨비네이션을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효과가 더 좋다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이게 그런 스타디인데 TAC,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소라피닙이라는 약이 나왔는데, 이게 스페이스라는 트라이얼인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TAC하고 그런 소라피닙 같이 할 때 훨씬 좋지 않을까. 지금 스타디가 진행되고 있어. 아직 논문은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그 예후가 좋은지 그런 것도 봐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실제로 하고 있어, 치료를. 그리고 봤더니 TAC만 한 거보다 TAC하고 RT 하면 효과가 더 좋더라.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어드밴스 스테이지, 스테이지 4, 그리고 간경화도 심하고 이런 사람들은 해줄 게 없잖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치료를 안 하지. 안 하고 그냥 뭐 저런 데 가가지고 산에 가서 그냥 막 뭐 약 같은 거 먹고 그냥 약초 먹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면 좋다는 거야. 그래서 헤파틱 아트리에다가 인퓨전 케모세라피를 할 수도 있고 레디에이션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치료를 같이 이렇게 멀티플하게 할 수 있고 시스테믹 케모세라피도 하기도 해. 이런 경우에 이제 예후를 조금 좋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많이 좋은 건 아니고, 가장 좋은 게 소라피닙. 좋다기보다도 한 3개월 정도의 서바이벌 게인이 있다 그러는데, 이 NEJM의 논문 나오는 3개월이면 많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논문에서는 그게 좋다고 되니까 튜머셀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이런 패스웨이를 블락을 해가지고 튜머셀이 프로리포션 하는 거를 여기만 딱 블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케모세라픽 에이전트 그때 공부했겠지만은 여러 가지 다 죽이는 게 있지만 이거는 여기만 딱 해서 프로리포션만 안 하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는 튜머 사이달 이펙트가 있는 게 아니라 튜머를 좀 덜 자라게 하는 그런 이펙트가 있는 약이거든. 소라핀이 상품명으로 넥세바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나오면서 이거 가지고 이제 샤프트라에서 이제 유럽에서 한 게 있고 우리나라에서 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 동양에서 한 게 있는데, 뭐 서바이벌 게인이 얼마 안 돼. 하지만 그래도 그 좀 좋기 때문에, 약이 하나도 없었는데 소라피닙이라는 얘기 나와서 이제 이걸 써서 같이 뭐 TAC 하고 나서 이 약을 쓴다든지 아니면 수술하고 나서 리커하는 경우 이런 약을 쓴다든지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지. 그래서 뭐 이거는 어주벤트로 이제 여러 가지 치료하고 나서 나중에 이걸 썼을 때 이제 어떤지 본다.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트라이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디베이트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좋냐?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이렇게 좋지 않고 너무 비싸다. 보험도 안 되고. 실제로 사이드 이펙트가 적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콘수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좋은가 아니라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약을 지금 많이 쓰지는 않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근데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시험 문제 내기 좋겠지. 그리고 뭐 얘기하기 좋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효과를 많이 보지 못한다. THCA나 RFTA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근데 이런 약들이 앞으로 개발이 많이 되겠지 이제. 그렇지. 헤파틱 인퓨전 마지막인데 인퓨전 케모세라피는 뭐냐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스테이지 4 환자한테 여기다 포트 같은 거, 케모포트라는 걸 넣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디다 하냐 끝을 간동맥에다 갖다 놓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와가지고 계속 컨티뉴어스하게 그 5FU, 5FU 독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 이걸 계속 인퓨전 해주는 거야. 그러면 가끔가다 효과 있는 사람들이 있어. 암이 줄어드는 사람들이. 많진 않지만. 그래서 그냥 안 하는 사람보다 이게 좀 나을 것 같고 5FU 케모랑 RT 같은 거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뭐 서바이벌이 좀 개인이 있다는 논문들이 조금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보면 이제 간암 치료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간 절제술은 이때부터 시작했다고 무협절제술 하는데 이 사이에는 발전을 많이 못했어. 이유가 뭐라고? 기구가 너무 안 좋고 간 기능이 너무 안 좋고 근데 그런 거에 치료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런 게 나왔지 간이식이. 그래서 간이식 처음 시작한 게 1963년이거든. 스타즐이라는 사람이 그 콜로라도 미국에서 개 간이식을 많이 하다가 1964년에 시작을 했어. 근데 다 죽었어 환자들이 하자마자. 이유가 뭘까? 면역억제제가 없어. 면역억제제. 지금 니네들이 다 아는 사이클로스포린 이런 거리 없어가지고 뭘 했냐면 스테로이드만 주고 뭐 RT를 때리고 막 이런 거 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처음에는 했지만 이 사람이 와이드하게 하지 못하고 있었어. 근데 이때 뭐가 발견이 돼? 그러니까 그 전에 여기에 이제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약이 발견이 되면서 간이식이 이제 성적이 확 좋아지면서 간이식을 NIH에서 승인한 거야. 막 하는 게 아니야. 이 나라는 여기 승인해줘야 돼. 그래서 83년 비교적 최근에 간이식을 승인했고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에 간이식을 처음 했다 그랬지.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보존적인 치료들도 이제 개발이 돼서 가고 있었지, 그렇지? 간이식이 시작해서 이제 점점 많이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수술법들이 많이 또 좋은 법들이 많이 나왔어. 그 수술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그런 것들, 뭐 전방접근법이라든지 그 이렇게 간을 들어서 수술하는 방법, 그러니까 피를 적게 하는 방법, 후사 같은 것도 아까 얘기했지. 요즘 나온 거지, 그렇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되면서 간암 치료가 좀 더 쉬워진 거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표적 치료제가 나왔지, 그렇지? 그러니까 표적 치료제가 계속 나오겠지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재발하는 걸 방지해 주는 그런 약들도 많이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수술법들도 계속 더 개발돼야 될 것 같고, 더 수술을 안전할 수 있게 여기 이제 복강경도 들어가겠지, 그렇지? 그런 것도 안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치료법들도 더 많이 이제 개발이 돼서 그런 치료법들이 이제 좀 더 확실하게 그런 서포티브하게 트리트먼트 할 수 있게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간암 치료가 좀 이제 많이 획기적으로 그래봐야 한 10% 늘은 건데 파이어 서바이벌이 10%에서 20% 늘은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타겟 에이전트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야 되겠지 더. 그래서 수술은 이제 한계에 온 것 같아. 더 이상 어떻게 간을 뭐 그럼 세 등분 내서 자를 수도 없고, 수술은 한계에 오는 거야 점점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좀 더 이제 치료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팀 어프로치. 그러니까 수술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과적인 치료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방사선과도 같이 잘해야 되고, 그런 건 이제 멀티 디스플리너리 어프로치라 그러는데 현대의학은 항상 나만 잘라서 되는 게 아니야. 내과, 방사선과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서브 디파트먼트들이 다 같이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해야지 이 서바이벌을 늘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간암이나 췌장암이 예후가 나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런 타겟 에이전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메디컬 트리트먼트가 아직 한계에 있기 때문에 간 경화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간 이식밖에 없잖아. 간 경화를 내과적인 약으로 치료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세이브 될 거야 아마. 간 절제술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고. 지금 간 경화가 심하기 때문에 간 절제술을 10%밖에 못 하는 거잖아, 그렇지? 만약에 약이 나와가지고 간 경화도 치료할 수 있고, 뭐 줄기세포 같은 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약들이 나와서 간 경화가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싹 노말간으로 바뀐다든지,
그러면 더 치료를 훨씬 잘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 사람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치료를 해야 가장 좋은 치료법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이상 질문. 그 음, 케모테라피를 음. 했을 때 음. 그 다른 시스테믹 케모세라피? 네, 아니, 그 OTPT가 오른다거나 그런 경우도 좀 봤었는데 안 좋지. 그 시스테믹 케모세라피는 간에다 하게 되면 그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간 대우는 거 똑같아. 암은 별로 안도 죽겠지만은 간이 그냥 확 나빠지지 뭐. 리버 페일리어 오지 뭐. TNC를 하는 음. 경우에는 그런 게 많이 줄어들고 줄지. 왜냐면 고기만 가가지고 노멀 리버는 놔두고 그 암 있는 데만 가서 딱 고기 셀렉트해서 그 고기로 들어가는 헤파틱 아트리에다 암을 항암제를 딱 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간 리버 풍선도 굉장히 세이브가 되고 항암제가 전신으로 안 퍼지니까 그거에 에드버스 리액트도 좀 적고 항암제 그렇게 되는 거지. 아까 리커런트로 이제 음, 하는 경우에는 음, 그 이전에는 이제 혈관이 서플라이 하는 거에다가 이제 세그먼트를 나눠지니까 음, 그쪽만 이제 하면은 그게 되는데 음. 리커런트 하는 경우에 이제 어떤 한 세그먼트가 커졌을까 아니면 보상 그렇지. 적으로 그러면 이 경우에는 수술하기 힘들지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수술할 때 아나토미컬 리섹션 하기가 쉽지는 않아. 그래서 그 다른 웨지라지 웨지. 아, 만약에 뭐 라이트로벡토미인데 레프트에 생겼는데 튜머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굉장히 슈퍼피셜하게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뭐 TACA는 잘 안 된다든지 TACA가 하려면 헤파틱 아터리가 딱 서플라이하고 그쪽에 많이 그러니까 하이퍼바스큘라 튜머여야지 되거든. 근데 뭐 RFTA 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이제 수술을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웨지만 하는 거죠 이렇게. 아나토미컬하게 하기 쉽지 않지 그런 경우는. 그럼 4번 세그멘트 자르면 랩트 레터로만 남는데 못 살지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그걸 이제 그때그때 맞춰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지.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 하면은 음. 이제 물론 받기까지 힘들지만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지금 근본적으로 리섹션과 비슷한 수준의 치료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그치, 면역 억제제. 문제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키드니 같은 경우는 BMTQAT로 해서 그래 맞아. 면역 억제 반응을 줄일 수 있다고 지금 발달하는. 이거 너무 맞아 아주 좋은 질문이고 LT는 LT는 아직 못해. 그렇게 키드니를 수술 받는 사람들은 비교적 그래도 저기 뭐 사람들이 컨디션이 나쁘진 않거든. 왜냐면 투석을 돌리잖아. 투석을 돌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너럴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질 않아. 근데 LT를 받는 사람들은 제너럴 컨디션이 되게 나빠. 그러니까 뭐 빌루빈도 높고 막 빌루빈이 20 막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BMT 같은 걸 하게 되면 환자가 완전히 나빠질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최근에는 이제 나온 것들이 뭐냐면 메센카말 스템셀 같은 게 임문 톨러런스 이펙트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메센카말 스템셀을 먼저 주면 그게 들어가 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누구한테 받는단 말이야 장기를 그럼 줄 사람의 메센카말 스템셀을 미리 주는 거야. 그러면 감작이 되는 거지. 그 임문 톨러런스 작용이 있어서 그 다음에 장기가 들어오면 이 면역 반응을 좀 줄여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가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 최근에는 그런 거 약으로도 할 수 있지. 임문 톨러런스를 일으키는 약은 별로 없어. 임문 서프레션이지. 임문 서프레션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 근데 임문 톨러런스는 다른 거거든. 모듈레이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BMT를 해가지고 자기 걸 딱 없애버리면 남이 들어와도 리젝션이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이거에 그러니까 들어온 거에 맞는 걸로 자기 걸 다 바꾸는 거지, 그렇지? 근데 그러면 또 단점이 뭐냐면 그래프트 버스스 호스트 리액션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그게 아주 그건 아닌데 키드니는 지금 많이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고 리버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자꾸 되고 있지 뭐 ABO 인컴패티블 하잖아 그러니까 혈액형이 안 맞아도 리버 트랜스플란테이션 하고 키드니 트랜스플란테이션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라파로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라파를 하려면 그 기계가 들어가서 그치. 움직임을 각이랑 각도. 공간이 그렇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이즈가 안 나올 거거든요. 음. 보통 어디로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음. 진행되는지. 아까 뭐 똑같아. 근데 공기를 이렇게 넣으니까 스페이스 나오는데 말대로 그 각이 잘 안 나와 리버는. 그리고 리버는 이렇게 잡고 수술하는 게 되게 편한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들 노력하고 있으니까 몇몇 센터에서는 라이트 헤파텍토미도 막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근데 그게 아직 수월하게 하지는 않고 기구들이 더 발전해야지. 그러니까 이뭐 로보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막 움직이거든 이렇게 막 움직이거든. 라파로는 어떻게 돼? 이거만 되잖아. 근데 로보트는 이렇게 막 다 움직이거든. 로보트로도 리버를 자를 수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구들이 발전하면 이제 그리고 이제 스코비 하나 있으면 아니 트로카 안에서 거기서 여러 가지가 팔이나 코브라라 그러는데 그거를 이렇게 나와가지고 수술하는 거야. 예전에는 다 넣어야 되잖아. 트로카를 다 넣어서 수술하자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에 넣어가지고 들어가서 갈라지는 거야. 이렇게 코브라 같이 나와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같이 여기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수술도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바뀔 거야. 내가 레전트 때 라파로스코피가 없었거든. 내가 94년도에 레전트를 했는데 그때 라파로스코피가 없었어. 20년 됐잖아 지금. 지금 라파로스코피를 못하면 서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20년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 로보트가 다 수술할지 모른단 말이야. 또 약은 또 너무 좋은 게 나와가지고 간경화가 하나도 없어져가지고 LT가 없어질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야. 지금. 니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약들을 개발해서 해야지 앞으로.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 간암에 대해서는 좀 알겠어 이제. 일단 정리가 다 됐어.